삼전은 6만 원에 들어가야 돼, 5만 원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강박보다는 이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저평가입니다. 최소한 진짜 2만 원 그 이상의 가치는 저는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일이치 영원입니다. 올 3분기 기대되는 실적주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에 있어서 실적은 중요한 성적표이자 투자자들에게도 실적은 중요한 투자 지표입니다. 그래서 좋은 실적, 좋은 ROE, 영업이익률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인기가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다더라, 실적이 발표됐다더라, 그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단기적인 세력이 더 따라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게 오히려 한계가 되어서 내년에 이걸 못 넘으면 어떡하지 하고 오히려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받아들이고 막 파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선점을 하는 것도 유리한 전략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일이 11월 13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정도면 미리 선점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올 3분기에도 괜찮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기업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이제 전력망을 이제 만들고 또 교체해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올해 수주 잔고가 거의 자기의 시총하고 맞먹. 3분기에는 미국에서 좀 최대 수주를 채웠거든요. 거의 3,300억 원의 가량의 수주를 채웠고 얼마 전에 8,400원 400원이 아니죠. 8,400억 원의 가량의 수주를 싱가포르에서 체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노후화된 전선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선진국도 신흥국 할 거 없이 더 많은 전력, 전압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한전선이 뭐 만약에 능력이 된다면 생산 카파가 된다면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8,400억 원이면 진짜 역대급 수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맞죠. 뉴스에 나오면 팔아라. 주식 격언처럼 뉴스가 뜨자마자 바로 내리꽂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내려갈 주식이 아닌데 일부러 좀 누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전선이 위험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익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으나 재무적으로도 부채 비율이 200%가 좀 더 높고 너무 작전 세력이 붙어서 왔다 갔다 해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전력망 수요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재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도 작년에는 90%, 올해는 102%, 하지만 또 내년에는 70%로 자신의 번 금액에 따라서 또 부채, 채무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려는 재무 안전성을 보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실적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진짜 2만 원 그 이상의 가치는 저는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기성 세력들만 달려들지 않는다면. 네, 다음 기업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사실 LS 일렉트릭도 전력기기예요. 여기는 좀 변압기를 다루는 전력기기인데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눌렸을 때 이 업종은 봐야 된다 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기기거든요. 지금 슈퍼사이클을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평가된 기업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36만 원 정도는 찍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9만 원 같더라고요. 그 전에 팔아버려서 좀 슬프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전력기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수요량도 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적도 받쳐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좀 효성중공업이 먼저 치고 갔지만 원래 대장은 사실 LS 일렉트릭이거든요. 그래서 대장이 조금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서 지금쯤이면 LS 일렉트릭도 힘을 좀 받을 때가 됐다 싶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소에 있어서 수주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 있는 ESS 기업이라든지 혹은 괌에 있는 ESS 유틸리티랑 같이 연합을 한다든지 다양한 기업하고 손을 잡고 늘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좀 수주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전력기기가 지금 사이클 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나 AI,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한 팀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가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안 돼요. 반도체 없으면 AI 못하죠. AI 반도체 돌리려면 많은 전력량 필요하죠. 이게 결국 한 팀이기 때문에 AI 산업의 발전, 반도체 산업, 첨단 산업의 발전은 전력기기의 수요와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추운 겨울 하면 따뜻한 정이 생각나는 바로 초코파이의 대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기업도 요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올해 드디어 3조 클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리온도 굉장한 실적
증가가 눈에 보이는 기업입니다.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외 수출 실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서도 K가 붙었어요. K-스낵. K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리온 자체에 있어 매출 비중의 64%가 또 해외 수출이 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 중국 이런 곳에 팔다 보면은 마진이 한국에서 국내에서 팔 때보다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특이했던 점이 식품주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원가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리고 식품 가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물가랑 연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수출 위주로 가게 될 경우 영업이익률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는데 거의 식품 업계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수준인 16%. 이건 제조업에서도 10% 넘기면 되게 잘하는 건데 식품주에서 16%의 영업이익률을 낮다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ROE도 10 이상의 좀 높은 준수한 재무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서 눈여겨보고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요새 키덜트라고 해서 나는 어른이지만 어린이 입맛, 옛날 과자를 찾는 그런 어른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난 옛날부터 과자 되게 좋아했는데 특히 초코송이, 고래밥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면서 오리온의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옛날부터 특히 고래밥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박스로 안 먹거든요. 봉지로 먹어요. 박스는 아쉬워서. 그래서 그 봉지로 된 고래밥 먹고 있으면 친구들이 너 왜 그걸 봉지로 된 거 먹니? 해서 한 입 먹으면 계속 먹어. 그래서 이 고래밥의 진가를 드디어 많은 동지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들도 K-스낵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와요. 미국에서도 그냥 우리가 원래 목표를 잡을 때 200억 정도 잡았다고 해요. 꼬북집의 예상 목표액을. 근데 400억. 뭐 10%, 20% 증가도 아니라 2배를 뛰어가지고 베트남, 인도 등에서는 현지 공장을 증설에 논의할 만큼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도 늘었고 돈을 벌었으니까 1,500원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또 주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리온도 한번 설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주 중에서 사실 가장 최고 이익률을 따져봤을 때 가장 최고는 사실 삼양입니다. 불닭볶음면 하나로 굉장한 성장세를 이뤘고 사실 이익만 보더라도 원래 600억대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4년 만에 5배가 뛰어 올랐어요. 지금 3천억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총이 4조인데 CJ제일제당하고 시총이 같아요. 근데 CJ제일제당은 1조 5천억이 아마 제가 알기로 영업이익일 텐데 근데 왜 이게 시총이 같은 거지? 누가 문제야? 좋은 회사고 이익을 많이 벌긴 하지만 영업이익률 부분에서 5%, 6% 보통 식품주는 그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삼양식품이 너무 두드러지게 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투자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ROE를 봤을 때도 적인 성이나 이익률을 봤을 때 삼양식품이 최고인 건 맞으나 주가가 50만 원이 넘어요. 2주 사면 100만 원이야. 못 사. 그래서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회전율도 빨리 돌아가면 안 되는 게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또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삼양보다는 조금 덜 오른 조금 아직은 더 오를 구간이 많이 남아있는 오리온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보더라도 삼양이 차트가 예쁘긴 해. 오리온도 이제 막 정배열로 들어서는 구간이긴 한데 이 삼양도 계속 눈이 가긴 하네요. 근데 주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기대되는 3가지 기업 말씀드려 보았고요. 사실 대부분 제조업 위주잖아요. 기술주 같은 경우도 있고 바이오 제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좀 꺼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신약이 됐다 했다가 뭐 안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또 되려고 했다고 생각보다 기대 이하일 수도 있고 조금 느리긴 하지만 수주 잔고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떤 제품이 나오고 실적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저는 기업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지만 이런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만큼 저는 제조업 또한 당연히 성장주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번외로 얘기하자면 이제 집 나간 삼성전자가 빨리빨리 이제 돌아와야 될 텐데 17일에 TSMC 실적 발표가 남아 있어요. TSMC가 또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반도체주 아직 안 죽었네, 수요 살아있네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소부장 기업들에게 훈풍이 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다라고 해서
저평가된 건 맞는데 엄청나게 사실 저평가된 건 아니에요.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37조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시총이 360조 원 정도 돼요. 저는 이제 영업이익의 10배치를 저평가 기준으로 삼는데 37조 곱하기 10 하면 370조죠. 그럼 360조가 시총이죠. 그럼 사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산을 해봐도 62,000원 혹은 63,000원 정도가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성이 더 있다면 적정 주가 그 이상으로 당연히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뭔가 중요한 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런 지지부진한 행세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잘 됐으면 좋겠죠. 차라리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저평가입니다. 주가적으로 높아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더 고평가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시총이 130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23조 원입니다. 곱하기 10배 하면 230조 원이죠. 얼마야? 거의 40% 가까이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투자를 한다면 삼성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실적적으로 봤을 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재무에서 보다시피 삼전은 위기에 강해요. 작년에 이렇게 반도체가 안 좋았을 때 플러스를 냈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적자를 냈잖아요. 서로 좀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여지고 여러 가지 지금 AI 산업에서 소외를 느끼고 있는 삼성전자가 자기만의 신기술, 확실한 한 방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막 삼전은 6만 원에 들어가야 돼, 5만 원에 들어가야 돼 이런 강박보다는 SK 하이닉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다고 삼전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삼전 주주예요. 네, 삼전 주주입니다. 슬퍼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